진우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후 첫 초하루 법회 법문을 조계사에서 했습니다. 스님은 기도와 육바라밀 실천이 종단과 한국불교 중흥의 동력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청계사가 경허와 만공, 보월, 금호, 월산 스님 등 5대 선사를 기리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신중도 비파천인에서 차관한 비파 연주도 첫 선을 보이며 지역사회와 상생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철거됐던 국보제 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100년 만에 가상현실 콘텐츠로 복원됐습니다. 손상된 벽화를 복원해 3차원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사례라 주목됩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회원증 발급 사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회원증을 지닌 회원에겐 병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캠퍼스 포교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기도와 육바라밀 실천이 종단과 한국불교 중흥의 동력이 된다며 불자들에게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총무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불자들과 초하루 법문으로 만났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초하루 법회 법사로 사자좌에 올랐습니다. 음력 10월 초하루인 어제 조계사는 가을 정치와 신행에 나선 불자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후 처음 함께하는 초하루 법회에서 불자들에게 소회를 먼저 밝히며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막중한 그 책임감이랄까요? 여기서 어깨를 아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중흥과 그리고 종단 발전 그리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종단의 역점을 둔 포교사업, 포교불사에 역점을 둬서 최선을 다해서 진우 스님은 어떤 가르침보다 쉬운 게 불교라며 가장 먼저 지극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지극하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지극히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잡념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잡념이 없으면 그만큼 걱정, 근심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이어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통해 하신 모든 설법은 크게 세 가지 인과와 연기, 중도의 가르침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특히 인과, 감정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마음의 근본에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많이 속상하고 많이 기분 나쁘고 많이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 사회가 또는 내 가족이 또는 남편이 부인이 잘못했기 이전에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내 마음 안에 내 업장 속에 그런 기분 나쁜 그러한 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처님과 같이 내 마음 안에 업장이 없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중도의 마음이야. 깨친 마음이야.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진우 스님은 이렇게 중도, 해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처님도 스님들도 수행하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 참선이지만 참선에 앞서 기도와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육바라밀을 날마다 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선정, 그야말로 편안한 상태의 그 선정에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져요. 육바라밀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우 스님은 불자들의 기도와 육바라밀 실천이 전법의 동력이 되고 종단과 한국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법문을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주어사지 천지람에 담긴 불교 역사와 천주교 성지화의 문제점을 짚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12월 20일 열립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는 어제 개최한 제8차 회의를 통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주어사지 천지남 관련 학술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등 각 단체별 활동을 취합해 정리하고 추후 세미나 주제를 최종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어사지 천지남 답사 연구회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답사해 천주교 성지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불교계와 일반 사회에서 조명된 주어사지 천지남 관련 정보를 모아 자료집도 펴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청계사가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월산 선사로 이어지는 선맥을 기리며 5대 선사 추모 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청계사 신중도에 착안한 전통문화 공연도 선보이며 소욕다시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청계사 극락 보전 앞 특설 무대에 5대 선사를 추모하는 법음이 울려 퍼지며 사부대중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육법공양이 여법하게 봉행되며 5대 선사 추모 다래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청계사가 매년 봉행하고 있는 5대 선사 추모 다래제는 근현대 선중흥조, 경허 선사를 비롯해 만공, 보월, 금오, 월산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5대 선사 오도송을 낭송하며 스님들을 추모했습니다. 삼천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6월의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참석 사부대중들은 청다회의 진행에 따라 5대 선사 부도탑에 헌다하고 탑도리를 하며 선사들의 발걸음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어 소욕다시 전통 문화 공연이 이어졌는데 비파 앞주, 비파 천인들의 노래가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 전통 문화재 활용 사업 일환으로 청계사가 진행하고 있는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신중도, 비파 천인들에 착안해 오랜 기간 준비해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맥이 끊긴 한국의 비파 연주를 되살리는 의미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청계사에 소장되어 있는 신중도라는 불화에 보면은 비파를 들고 있는 천인이 있습니다. 이 천인을 소재로 삼아서 실제로 천인이 비파 공양을 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곡까지 좀 만들게 되었고요. 주지 성행 스님은 청계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치를 지역과 소통하며 소욕 다시를 실천하고 선풍을 진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사가 5대 선사 분들의 뜻이 가장 잘 스며들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5대 선사 다래제를 하면서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소욕 다시라고 해서 욕심은 적게 그리고 배품은 많이 라는 의미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생 그리고 소통, 화합의 의미를 두고 청계사의 문화와 상생 활동들이 자연스레 포교로 돌아오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철거돼 원형을 잃고 박물관 액자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년간의 작업 끝에 이 조사당 벽화의 옛 모습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복원했는데요.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D 공간에 영주 부석사 조사당이 마련됐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의상대사 조각상 맞은편에 벽화 6폭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내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조사당 벽화 가상현실 콘텐츠입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 벽화인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일제강점기 때 조사당을 해체한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철거됐고 이후 나무 액자에 담겨 사찰 성보박물관에 보관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면 보존 처리가 결정된 지난 2020년부터 문화재연구원은 벽화를 과학적으로 복원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지금은 액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벽에서 분리되기 전 원래 조사당 건물 안에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상현실 콘텐츠 공개는 복원 사업의 첫 번째 결실입니다.
문화재연구원은 벽화 철거 당시 제작된 복제품과 초분광 카메라로 찍은 정밀 사진을 토대로 조사당의 옛 모습을 가상현실에 담았습니다.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조사당의 모습은 벽화를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벽화에 대한 정보도 나타납니다. 한글과 영어를 함께 적어 외국인도 우리 불교 문화재의 역사를 탐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옛 모습을 재현한 일러스트와 현재 벽화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손상된 벽화를 복원해 3차원 모습으로 시각화한 최초의 사례로 문화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당 벽화의 소중함과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고려시대 불교 벽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재인 조사당 벽화.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벽화 가상현실 콘텐츠 공개와 동시에 학술 토론회를 열어 복원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태백산 정선 백운사가 관음전 낙성식과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백운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백운사 주지 대산스님,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정념스님은 관음전 낙성과 부처님의 점안으로 백운사는 대가름의 면모를 갖췄다며 늘 기도하고 정진하는 포교 도량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대산스님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사부대 중에 진실한 원력으로 불사를 원만회양했다며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불자들의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제기동 법화정사가 지난 23일 강원도 태백 흥복사에 연화탑을 조성하고 법화경, 화엄경, 사경, 천권과 함께 미얀마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습니다. 법화정사는 강원도 지역 법화 행자들이 기도 정진할 수 있도록 회주 도림스님이 처음 수행했던 흥복사에 탑을 조성했습니다. 이날 점안법회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법화 행자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흥복사는 1953년 태백 삼방동에 창건된 후 1969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해 사북지역 탄광의 발전과 함께 번창했습니다. 법화정사 회주 도림스님은 도량을 찾아온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벽서남이 개산 81주년을 맞아 5층 석탑 낙성식과 공덕비 제막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벽서남은 지난 23일 경내 법당에서 개산 81주년을 맞아 BTN 불교TV와 함께 붓다회 찾아가는 법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경내 마당에 조성한 6m 70cm 높이의 5층 석탑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혜진 스님은 울산 불교의 공찰이 되고자 사단법인 야단법석을 설립하고 6년간의 불사와 천일 기도를 회양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정관함 주지 대활 스님,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덕비 제막식에 이어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회원증 발급 사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회원증을 받은 회원에겐 병원의 의료 혜택 등을 부여하고 그 범위도 넓혀가고 있는데요. 침체의 늪에 빠진 캠퍼스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만 바탕의 카드 표면에 금빛으로 새긴 알파벳 KBUF, 전국대학 불교동아리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증입니다. 2019년 말부터 발급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보급이 어려웠는데 대불련이 회원 혜택을 늘리면서 회원증 발급 사업에 다시 불을 댕겼습니다. 이달 초 서울 신논현역 인근 안과와 협약을 맺으며 회원과 가족을 위한 의료 혜택을 마련하기 시작한 대불련은 현재 한의사불자연합회, 동국대 의료원 등과도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리 조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대불련이라는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별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발전한 겁니다. 대학생 불자들을 회원 조직으로서 좀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을 담아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한국 불교의 미래 인재로서 자원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계 내에서 혹은 많은 분들께서 계속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불련의 회원증 혜택 협약은 불자 또는 동문선배, 종립학교 출신이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원 간 결속력을 높이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 구축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신행 포교단체의 좋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병원 외에도 연수기관과 숙박시설, 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과도 제휴를 추진하며 혜택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정회원은 5,000원, 동문회원은 3만 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불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앞으로 회원증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법우님들 또한 이렇게 많이 회원증 발급을 하셔가지고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리고 더 재밌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 되는 무한능력발전소 대불련이 침체된 캠퍼스 포교에 다시 새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24일 자비나눔 실천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총동문신도회가 주최한 이번 자비나눔 실천바자회에서 다양한 의류, 침구류, 장식품, 먹을거리 등이 전시 판매되며 오는 28일까지 대관음사 앞 노천법당에서 열립니다. 대관음사 권영화 총동문 회장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던 자비나눔 실천바자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면서 바자회 수익금을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에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매년 겨울을 앞두고 자비나눔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법화사 마야 합창단이 제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법화사 마야 합창단의 정기연주회에는 주지 도성스님과 관음사 주지 허운스님, 이종우 서귀포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부처님을 만난 인연으로부터 4부 아름다운 동행까지 다양한 공연으로 가을밤을 수놓은 음성공양은 마야의 소리를 통해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했습니다. 도성스님과 김진심 단장은 부처님께 일심으로 음성공양을 올렸다며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삶과 죽음, 시수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지역 청소년에게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3일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유준 학생의 메모리얼이 대상을, 공영웅 학생의 생명의 소중함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높은 참여 속 제주에서 처음 개최된 삶과 죽음, 시수필 공모전은 웰다잉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올바른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날 시상에 이어 구암골사가 후원한 희망 장학금 500만 원을 지역 중고등학생 10명에게 나눠 전달했습니다. 소원성취 기도도량 경북 문경 천주사가 3년여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3일 아미타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주사 아미타 대불은 높이 12m, 무게 40톤, 화강암 석불로 지역 불자들의 염원을 담아 3년여 끝에 조성됐습니다. 주지 중홍스님은 문경 시민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아미타 대불이 원만히 낙성될 수 있었다며 점안법회를 계기로 부처님 가피가 가득한 도량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문경 불자와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신행처로 자리매김해온 천주사는 점안법회를 계기로 지역 대표 신행 포교 도량을 발언하며 힘찬 정진을 재다짐했습니다. 수명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가 우리에게 절대 공포로 남아있는 죽음의 의미를 생물학의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 발간됐습니다.
생물은 왜 죽는가 저자 고바야시 다케히코 도쿄대학교 정량생명과학연구소 교수는 생물은 우연히 이기적으로 태어나서 공공적으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생명이 죽음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생명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지구를 인간 스스로 파괴하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과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할 이유 등에 대해 역설하며 죽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고 과장된 두려움 없이 마주서게 해줍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겉옷 챙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